자,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오늘 하게 될 마지막 얘기고요. 0분의 0꼴에서 조금 더 심화, 절대값이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논리를 잘 따라와 줘야 돼. 대충 들으면 뭔가 싶을 거예요. 자, 절대값이 분자에 있을 때랑 분모에 있을 때로 나누어서 볼 거라서 첫 번째로 분자에 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 이렇게 분모에 있고 분자에 fx가 있는데 이제 절대값 fx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붙었을 때의 극한에 대한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얘가 그냥 만약에 0으로 수렴했다고 치자. 그러면 절대값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원래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냐 음수냐를 나눠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달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모에 있는 x 빼기 a를 다 약분하고도 남았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분자 쪽에 인수가 몇 개 이상이 있으면 n 플러스 1개 이상이 있으면 뭐 그게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아무튼 약분을 해도 분자의 x 빼기 a가 남을 거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0으로 갈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냥 fx가 인수 누구를 x-a를 n 플러스 1개 이상 가지면 되겠다. 뭐 절대값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번을 봅시다. 만약에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 그거 분의 절대값의 fx가 있는데 이게 k라는 숫자로 수렴을 했다고 치자. 단 그 k는 0이 아닐 때를 말을 합니다. 오케이?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거는 예시를 먼저 보고 나서 정리를 해봅시다. 봐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예를 들어 x-a의 세제곱 이라고 한번 쳐볼게. 이게 k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0은 아닌 k로. 근데 일단 생각해보자. 만약에 fx가 인수 x-a를 4개, 5개, 6개 이렇게 많이 가지면 뭘로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하겠지. 뭐 플러스로 풀리든 마이너스로 풀리든 딱히 상관없이 아무튼 약분해봤자 분자 x 빼기가 남을 거니까 플러스 제로나 마이너스 제로나 아무튼 0일 거야. 그럼 그렇지 않겠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또 만약에 요게 2개나 1개밖에 인수가 없으면 수렴할 수 있을까? 없겠지. 왜냐면 플러스든 마이너스 아무튼 약분해봤자 분모에 남는다는 건 0분의 뭐 시기가 돼버릴 테니까. 그러면 일단 수렴을 했다라는 건 fx가 x 빼기를 정확히 몇 개 가지긴 해야 되겠다. 3개 가지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fx란 친구가 x-a를 3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 qx라는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qx라는 건 fx에서 x 빼기를 최대한 3개 다 빼내고 남은 떨거지란 뜻이에요. 그치? 자,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플러스로 풀릴 때랑 마이너스로 풀릴 때가 다를 수 있으니 대표적으로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나눠 관찰해야 되는 좌극한과 우극한 따로따로 해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클 때 라고 식을 세워보고 이제 똑같이 식을 써볼게. 분모 x-a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한 번 씌우는 걸 얘 따로 씌워도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를 절대값의 x-a의 세제곱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qx 이렇게 한번 따로 써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절대값을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a보다 살짝 큰 거 집어넣을 거야. 그거의 세제곱이니까 부호는 살짝 무슨 수야? 양수인 거 보이나? 그럼 그대로 풀리면 되겠지? 그럼 그대로 약분되는 거 보여?
그럼 누구만 남냐면 얘만 남겠지. 그럼 거기다가 A로 간다 하면 되니까 절대값의 QA 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이해되냐?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똑같이 분모야 x-a의 세제곱이고 분자도 절대값의 x-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의 qx 식은 똑같아. 근데 이제 절대값을 벗길 때 좀 달라질 거야. a가 음수야. 아니 a가 음수란다. x가 a보다 살짝 작아. 그럼 x 빼기 a가 무슨 수야? 음수지. 걔를 세제곱해봤자 여전히 무슨 수야? 음수야. 그럼 절대값 풀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약분할 때 마이너스가 하나 남지. 그리고 뒤에 이 친구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수렴할 거냐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QA 라는 걸로 수렴하겠지. 아까 Q가 뭐라고 했냐면 x-a를 최대한 빼내고 남은 떨거지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QX는 더 이상은 x 빼기 a가 없지 않냐. 그 말은 QA가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값 취하면 뭔가 플러스 3이든 플러스 7 아무튼 뭔가 값이 있겠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이거랑 이게 같을 수가 있니? 없지. 얘네 둘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x-a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때 0이 아닌 k로 수렴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지. 이해되냐? 오케이. 분모가 홀수일 때 수렴할 수가 없네. 이거 불가능한 거네. 오 그래? 그러면 잠깐만. 짝수일 때로 한번 가볼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a의 4제곱 분의 절대값의 fx. 얘가 이번에 똑같이 k 같은 걸로 수렴했다고 치자. 그러면 똑같이 같은 논리로 fx가 x-a를 몇 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x-a를 4개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qx가 있다고 치자. 맞냐?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똑같이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 둘 다 해볼 건데 야, 잘 봐라. 분모는 x-a의 4제곱이야.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fx의 절대값 붙이는 거니까 따로따로 똑같이 써보면 절대값 x-a의 4제곱 절대값의 qx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4제곱이기 때문에 a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아무튼 4제곱 해버리면 무슨 수가 돼? 양수. 그럼 절대값 풀 때 그냥 뭘로 나와? 플러스로 나와. 그 말은 얘랑 얘 똑같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상관없이 둘 다 이것만 남을 거라서 뭘로 수렴해? 절대값 QA라는 거로 수렴할 수가 있었지. 오케이.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천천히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n승분의 절대값 fx가 k 단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다야. 자, 그랬더니 어떤 조건을 얻을 수가 있었냐면 fx라는 건 일단 인수 x-a를 정확히 몇 개 가졌음? n개 가졌고 심지어 그 n차라는 건 홀수면 말이 돼? 안 됐지. n은 무슨 수야? 짝수라는 거지. 맞냐?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식의 관점에서 보면 fx는 x-a의 n승 곱하기 q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똑같이 n은 짝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형태에서 k라는 게 뭔지 보자. 이거 이 상황 그대로 보세요. fx가 x-a의 4제곱이었으니까 하고 대입되면 결국 절대값의 q, a만 남았지. 그게 얼마라는 거야? k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의 q의 제로, a지. 절대값의 qa. 는 k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할 겁니다. 모스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자,
얘네 둘을 합쳐서 실제로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개념으로 연결해 드릴게. 이 1번과 2번을 합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분의 절대값의 fx라는 친구가 뭐 예를 들어 c라는 걸 수렴을 했다고 치자. 근데 n이 홀수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요? 봐봐. 이 1, 2번을 섞는 거야. 자, x-a n승분의 절대값 fx가 0이 아닌 k로 수렴하려면 n은 무슨 수여야 된다 그랬냐? 짝수여야 된다고 했지. 근데 만약에 홀수면 이럴 수가 있어 없어? 없다며. 그럼 홀수일 때는 2번 케이스가 안 되니까 도망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1번 케이스밖에 없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n승분의 절대값 fx는 c다 이렇게 주어지고 n이 홀수면 반드시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 c가 0이다 라는 사실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fx라는 친구는 당연히 c가 0이라는 건 0으로 수렴했다는 건 1번이라는 뜻일 테니까 fx는 인수 x-a를 n 플러스 1개 이상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잘 활용이 되냐면 대표적으로 홀수로 1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문제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런 걸 보게 돼. x가 3으로 갈 때 x-의 3분의 절대값의 fx-의 1, 2 예를 들어 뭐 f의 2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식의 정보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분모가 1차 홀수네. 분자의 절대값이 있네. 그러면 이거 수렴값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0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0이니까 f의 2는 마이너스의 3이겠구나. 그 다음 또 여기가 0이라는 건 분모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fx-의 1이라는 친구는 인수 누구를? x-3을 적어도 몇 개 갖고 있다? 적어도 2개 갖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도출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거를 미리 연습 안 해놓고 문제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면 너네가 당황을 해요. 왜? 절대값 풀어야 되지 않냐, 그지? 근데 그럼 fx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x가 3으로 갈 때 f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이 식만 갖고 내가 어떻게 알아? 때문에 당황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을 쌓아두면 1차네? 절대값이 붙었다고? 근데 수렴을 했어?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f는 이거고, 그러니까 0이란 뜻은 얘가 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겠네 라고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거든. 공부할 때 어렵게 공부해놓고 문제를 편하게 풀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고민을 많이 해두면 이런 조건을 봤을 때 탁탁탁 하고 갈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보자마자 이거 이해하고 암기한다? 불가능해. 매년 수업할 때 바로바로 이해 못해. 밥 먹고 와서 또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읽고 여러 번 읽어가지고 집에서 이 과정을 네 스스로 따라서 써보세요. 책에다가 내가 과정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쭉 써보면 정확하게 내 논리가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을게요. 한번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분자의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분모의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도 해볼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하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이제 논리의 흐름이 조금은 더 이해가 갈 거야. 분모의 절대값이 있을 때 봅시다. 자, 어떤 거냐면 똑같아. 리미트인데
이 x가 a로 갈 건데 이번에는 절대값 x-a의 n승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는 그냥 fx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분모의 절대값이 붙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럼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했다부터 해보자. 어떨까? 비슷한 얘기 아닐까?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0으로 갔다는 건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약분 다 해도 분자 쪽에 남았으니까 0으로 수렴했겠지. 그러니까 얘는 fx가 인수 x-a를 몇 개 가지면 돼? 오케이, n 플러스 1개보다는 더 많이 가지면 되겠지. 똑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수렴을 했다고 치자. 근데 0이 아닌 뭔가로 수렴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얘도 똑같이 해볼게. 만약에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검증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x-a의 세제곱이야. 이게 k로 수렴을 할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극한 좌극한을 한번 나눠볼게. 일단 이 논리는 똑같아. 야, 수렴을 했대. 그럼 fx가 인수 fx를 x-a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일단 x-a를 3개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x가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를 따로 볼게요. 이번엔 좀 더 쉬워. x가 a보다 살짝 크면 분모가 무슨 수대? 양수되지. 그럼 절대값 풀 때 그냥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냥 나오지. 그러면 그냥 나오고 분자에다가 이거 대입해보세요. 샥샥 지우고 뭐만 남냐면 qa만 남지. 맞니? 이번에는 x가 a의 좌극한으로 가볼게. a보다 살짝 작아. 그럼 x 빼기 a가 음수야. 음수 세제곱해봤자 음수야. 그럼 절대값 풀 때 뭐 나와?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세제곱하고 얘를 약분하면 세제곱끼린 지워져도 마이너스하고 얘가 남지. 그러니까 수렴값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의 qa가 되겠지. 둘이 같을 수가 없지. q라는 건 최대한 묶어낸 떨거지니까 더 이상 0 될 리는 없거든. 그치? 자, 반면 만약에 짝수면 어떨지 보자. 절대값 x-a의 제곱 분의 fx. 이게 k로 수렴을 할 수가 있을까? 인데 이거는 좀 웃겨요. 야, x-a의 제곱의 절대값은 절대값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이거 그냥 없는 셈이랑 똑같아. 아, 그렇다는 건 fx가 x-a라는 인수 몇 개 가지면 되겠네. x-a라는 인수를 2개 가지면 되겠네. 그러면 어차피 절대가 없는 셈이니까 호익호익하고 대입하면 샥샥 지워주고 q의 무엇이 k네. q의 a가 k 이런 상황이면 되겠네. 수렴할 수 있다는 뜻이네.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건 가능하다는 뜻이네. 그러면 결론이 뭐냐? f가 일단 인수 x-a를 정확히 몇 개 가져야 돼? n개 가져야 되는 건 물론 n이 홀수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n은 반드시 짝수다예요. 결론이 어때? 똑같아요. 오케이? 분자의 절대값이 붙으나 분모의 절대값이 붙으나 똑같아. 그러니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한 거야. 딱 결과는 하나예요. 자, 마찬가지로 fx가 인수 x-l에 n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f는 뭐 x-의 n승 곱하기 뭐 qx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쓸 수가 있겠지. 자, 근데 1번과 2번 이것들은 문제에 그렇게 바로 쓰이진 않고 직접적으로 문제에 쓸 수 있는 상태는 이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a의 n승 분의 fx가 뭔가로 수렴을 했는데 그 n이 홀수래. 그렇다면 하고 바로 숏컷을 외워두자 이거야. 자, n이 홀수면
이쪽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1번 케이스일 수밖에 없는 거잖니.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수렴값 C는 뭐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밖에 없고 수렴값이 0이라는 건 분모보다 분자의 인수가 더 어때야 돼? 많아야 돼. 그래서 F가 X-A를 n 플러스 1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맞냐? 결론은 똑같아요. 어디에 절대값이 붙으나.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대표적으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의 1분의 fx 이게 3이 된다. f의 3이다. 근데 예를 들어 fx가 3차 함수래. 그럼 이 식만으로 fx가 나온 거예요. 왜냐? 자, 분모 1차식, 홀수차, 절대값 홀차니까 이 얘기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수렴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고?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F3은 0일 수밖에 없어. 또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모보다 분자의 인수가 더 뭐 해야 돼? 많아야 돼. 그러니까 F가 X-를 몇 개 이상 가져야 돼? 2개 이상 가져야 돼. 근데 뭐 만약에 fx가 3차 함수입니다 이런 문제가 적혀 있었다면 바로 끝난 거지. x-3 하나 가지고 있고 x-1의 제곱이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설 문제라든지 내신에서 절대값을 매겨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 대처법까지도 알려드렸고 사실 결과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들. 절대값 같은 게 붙으면 우극한, 좌극한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는구나라는 과정을 한번 스스로 공부해 주시고 덩달아 결론도 외운다. 결론만 외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덤으로 결과를 외운다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장담컨대 오늘 하루 듣고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못해도 된다는 거야. 학기 중에도 계속 내가 반복하면서 겨우 3학년 될 때쯤에 몸에 배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그 속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제 개인의 몫이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 머릿속에 최대한 집어넣으시면 언젠가 이거 써먹어가지고 문제 편하게 풀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항함수의 추론 문제들 풀어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자, 초반에 쉬운 문제들이야. 빨리빨리 갈게. 12번 보겠습니다. 조건, 가조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 무슨 차항에 대한 정보? 고차항에 대한 정보. 그러면 근데 0으로 수렴했네. 그러면 분모가 더 차수가 높아야 돼? 분자가 높아야 돼? 분모가 높아야 돼. 그렇다는 건 분자는 일단 x세제곱하고 저기 적혀있는 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fx는 뭘로 시작해야 돼? 일단 fx는 x의 세제곱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돼. 게다가 2차항이 남아있으면 되니? 2차항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1차 이하밖에 없을 테니까 ax 플러스의 b다라고 씁시다. 그 다음 나조건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1분의 fx가 5래. 자, 연습해보자.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봐. 첫 번째로 내림차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아니 x-1로 내림차순했을 때 그치. 최저차항이 5 괄호 x-1이다지. 그러니까 얘는 요래 내림차순하면 5 괄호 x-1로 끝납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인수의 느낌으로 간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fx는 x-를 몇 개 갖고 있다? 한 개 갖고 있을 거니까 x-의 1에다가 뭐시기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실제로 fx를 이렇게 둔 다음에 집어넣어봐. 그럼 5라는 게 어떤 정보가 되는 거야? q에 1이 5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미분계수를 읽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네? F1이 얼마?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1군이가 무엇이 5다? 셋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 또는 너의 그날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어야 돼. 항상 무기는 많을수록 이득이니까 난 이거밖에 못해 하는 사람보단 셋 다 할 수 있고 지금은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뭘로 풀래? 미분계수 좀 편할래나? 그치? 얘로 답을 구하는 게 편하긴 하겠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풀어볼게. 그러면 질문. 나 내림차순으로 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뭐였지? 고1 때 썼던 연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 여러 번 하는 거. 기억 안 나시나? 지금 한번 해볼게. 이걸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보기 위해서 1, 0, A, B 얘를 x-1로 내림차순하고 싶은 거니까 뭘로 내림차순 해야 돼? 아니, 뭘로 조립제법 해야 돼? 1로 조립제법을 계속해야 돼. 자, 1로 한번 해볼게. 1, 1, 1, 1, 1, A 플러스의 1에 A 플러스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의 1.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 이따 하나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고. 또 하는 거지. 이거 1로 하면 1, 1, 1, 2, 2, A 플러스 3.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는 거지. 1, 1, 1, 3.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 어떻게 읽는 거였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그게 개수들이었지. 그치? 즉, 이게 어떤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된 거냐면 x-1의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 1인 거고 뭐 곱하기? 3 곱하기 x-1의 제곱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의 3의 x-의 1인 거고 나머지가 뭐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된다 이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끝나야 된대? 5 괄호 x-1 하고 딱 끝나야 된대. 5 괄호 x-1 하고 딱 끝나야 된대. 그래서 a는 얼마고? 2고 b는 마이너스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물론 f1은 0 대입하시고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고 5 하는 것도 당연히 맞아. 당연히 평소엔 이렇게 풀겠지. 근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같은 거 첫날인 지금 복습 안 해놓으면 쪽팔린 거니까 지금 알아놓고 다음에 내가 이거 하면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먹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을 쭉 써볼게요. 이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x세제곱 더하기 x분의 x세제곱 괄호 fx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게 5다. 우서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x분의 1을 t로 치워. 오케이. x분의 1을 t로 치환하자. 왜 그런 생각했어? 맞아. f 안에가 이렇게 더러운 거 싫어서 그런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리미트 뭘로 바뀌는지 보자.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조심해야 돼.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x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t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게 맞고 문제에서 내신 문제 같은 살짝 낚으려고 이거 0의 좌극한으로 가면 이렇게 치환했을 때 t가 어디로 가야 되게? 마이너스의 무한대로 가야 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계산이 쉽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안 좋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얘를 또 t를 뭐라고 치환해야 돼? 마이너스 k, 뭐 s, 뭐 p 아무거나 알파벳 상관없어.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k는 무한대로 간다로 해줘야 돼. 아니면 한 방에 가려면 뭐를 t로 치환할 거냐면 x분의 1을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t여서 t는 무한대로 바꿀 수 있음. 아무튼 0의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그런 거 천천히 잘 봐야 된다고. 자, 아무튼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 바꾸면 t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여기 t세제곱분의 1 한 다음에 f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무한대니까 번분수 싫어. 분모분자에 t에 몇승 곱할까?
t의 3승 곱하자 1 더하기 t의 제곱 분의 f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그게 5다. 그러면 여기서 ft가 벌써 나오네.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2차식이 돼줘야 되는데 t세제곱 지워야 되니까 일단 t세제곱. 그 다음 5로 수렴해야 되니까 몇 t제곱? 5t제곱. 그리고 그 밑에는 아직 뭘로? at 플러스 b.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당연히 인수분해 하고 싶겠지. x 플러스의 2하고 x 마이너스의 1입니다. 그리고 fx. 그랬더니 이게 3분의 1이다. 그럼 일단 x 플러스 2가 어디로 갈 거니까? 3으로 갈 거니까 뒤에랑 해결하면 나머지가 1로 가겠지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서가 얘를 두 가지로 해석해 주세요. 내림차 순 정리로 해석하면, 내림차 순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렇지, 이걸로 끝난다 라는 뜻이고, 아니면 f1이 0이고 f'1이 얼마다? 1이다. 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번에는 아까는 내림차 순을 했으니까 이번엔 그냥 이걸로 빨리빨리 해결합시다. 자, f의 1 구할게. f의 1은 6 더하기 a 플러스의 b. 이게 제로. 그 다음 f'의 1은 이 정도 암산 정도 머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분 한 다음에 1 대입하면서 하나씩 불러봐. 3 더하기 10 더하기 a. 그게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12, b라는 친구는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f2의 값을 구해서 마무리하래. f2를 구하자. f2는 8 더하기 20, 28에다가 2a하고 b 해야 돼. a는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4, 4 더하기 b, 1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알파 a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의 5x래. 이게 항상 존재한대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분수긴 해도, 야,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무서울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분모가 0이 될 때 무서운 거지. 그러니 a 값이 얼마일 때가 무서운 거야. 2나 마이너스일 때가 무서운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갈 때 얘분의 얘가 괜찮대. 그게 무슨 말이야? 죽여준다는 뜻이지.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가 지금 x 플러스 2가 무서운데 그때도 괜찮대. 그게 무슨 말이야? 죽여준다는 뜻이지. 맞냐? 자, 하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네. F2는 얼마? 10. 그렇게 푸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잘 풀기 위해서는 인수정리 4글자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 F2가 10이다보다 더 멋진 표현은 뭐냐? 아, 얘가 인수 누구를 갖는구나. x-2를 갖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멋진 겁니다. 인수정리로 푸는 거.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도 같겠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 fx 빼기 5x라는 친구는 x 더하기 2 곱하기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몰라 떨거지 더 있겠지 라고 이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오케이. 첫 번째 조건 해석 완료했고, 그 다음 이제 나 조건을 풀러 가고 싶은데 나 조건이 뭐냐면 리밋 또또또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한대. 루트 fx 마이너스 뭐 괄호로 치면 3x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존재를 한대요. 자,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보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해서 언제나 부정형인 건 아니야. 뭔 말이냐면 앞에가 2차식이고 뒤에 1자식 뺀 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면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하겠지. 만약에 여기가 1차고 여기가 3차면
뭐 마이너스 이런 걸로 발산하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꽁짝꽁짝 해가지고 수렴할 수 있으려면 일단 앞이랑 뒤에 차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fx가 몇 차여야 돼? 1차.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새끼는 2차 식이 돼야 되겠지. 게다가 똑같은 차수야. 근데도 봐봐. 3x 플러스 1이라는 거랑 x 마이너스 2라는 걸 빼봐. 둘 다 1차식이긴 하지. 근데 이거 뺀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 하면 이거 수렴하냐? 안 하지. 왜? x가 남아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요러면 수렴하니? 한단 말이야. 뭘로? 뭐 3 같은 걸로. 아, 결국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건 물론 x라는 알파벳이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다면 얘가 몇 x로 시작하는 루트 fx가 몇 x로 시작하는 느낌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3x로 시작하는 꼴이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야 3x에서 3x 빼가지고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건 이 안에 있는 fx는 몇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9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사실과 아까 얻었던 사실을 합치면 fx가 나오겠다. fx에 이미 이렇게 2차 항이 있거든. 그럼 이 qx가 그냥 숫자 얼마면 돼? 9면 되겠네. 따라서 fx는 9 괄호 x제곱 마이너스의 4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지. 이게 9였던 거야. 그게 9. 자, 그래서 f의 3을 구하시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f의 3은 45 더하기 15니까 6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인수로 최대한 보자고. 자,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대표적인 기출문제고요. 인수의 개수 얘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15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와 있다. x가 무한대로 간대. 자, x의 n 플러스 1승 분의 fx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은 6이고, 아이고 3x의 제곱이 6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 분의 fx는 4다. 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필요 없잖아요. 무한대로 가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최 무슨 창에 대한 이야기고 고창에 대한 이야기고 0쪽으로 가는 건 최저창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작은 거부터 해보자. n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왼쪽 식을 보세요. 분모가 x의 몇 승? 2승. 그럼 분자도 똑같이 x의 2승이어야 되고 6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얘가 몇 x제곱이어야 돼? 6x제곱이어야 돼. 를 감안하면서 f를 바로바로씩 세워보자. 일단 요 3차가 살아있으면 돼안돼? 안 되겠네. 그럼 일단 몇 x 3승? 4x 3승인데 죽여주고, 그 다음에 6x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로 얼마 필요하냐? 3x제곱 필요하겠네. 뒤에는 모름. 이게 이제 왼쪽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서 나온 정보를 보자. n이 1일 때야. fx를 뭘로 내림차순하면 뭘로 끝난다야? x로 내림차순하면 4x로 끝난다지. 그러니까 fx는 위에는 잘 모르겠고 마지막이 4x래 라는 거예요. 그럼 핑크랑 노랑을 딱 조합해주면 나오겠네. n이 1일 때는 4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라는 다항식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n 이퀄 2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핑크부터 봅시다. x 세제곱이야. 6으로 수렴해야 돼. 분자 뭐 해야 된다고? 6x 세제곱이어야 돼. 근데 4x 세제곱을 빼도 6x 세제곱이려면 뭘로 시작해야 돼? 10x 세제곱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되고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밖에 모르니까 나머지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갑시다. n이 2래. 뭘로 끝나는구나? 4x의 제곱으로 끝나는구나.
따라서 f라는 친구는 10x의 세제곱 플러스 4의 x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n이 더 커져 보자. n이 3일 때부터 보자. 자, n이 3이면 이제 드디어 분모가 4차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최고차항이 됐음. 너 4승이냐? 우리 6 될까? 몇 x 몇 승? 6x 4승. 그 다음에 최저는 그냥 예전 그냥 계속 똑같네. 4x 몇 승? 4x 3승. 아, 그러면 4차로 시작하고 3차로 끝나니까 딱 f는 6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이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n 이퀄 4일 때를 보자. 슬슬 느낌이 올 거야. 얘는 한 방에 f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이 4면 여기가 5승 되면서 더 이상 얘네가 이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6x의 몇 승? 5승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가 4라고 뭘로 끝나야 돼? 4x의 4제곱. 그럼 그 다음도 이제 최고차항 얘는 무시하고 얘랑만 보고 6, 얘랑만 보고 4니까 6x 4제곱, 4x 3승, 6x 5승, 4x 4제곱. 그 다음도 6, 4, 6, 4 다 똑같은 생김새가 되겠지. 뭐 비슷한 식으로 쭉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f의 1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f1을 구해보면 여기서는 f1이 11, 여기서는 f1이 14, 여기서는 f1이 10이고 그 다음들도 다 f1은 몇 승이든 간에 상관없을 거 아니야. 다 1, 1 들어가면 6 더하기 4니까 다 얼마들이야? 10 드릴 거라서 최대값은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fx는 0의 두 군의 차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x-의 a 분의 fx-x-의 a 이것이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자, 일단 항상 극한은 대입을 해서 관찰해봐야 돼. 어떤 꼴인지. 분모 어디로 갑니까? 분모 fa라는 걸로 가겠지. 여기 0일 테니까. 분자 뭐 돼요? fa가 되겠지. 어라? 근데 그게 5분의 3이라고? 이게 이 문제의 시작이야. 항상 극한은 대입을 해보고 관찰을 해봐야 돼. 이게 0분의 0꼴인지 뭔지를. 대입을 해봤어. fa분의 fa야. 근데 만약에 3분의 3, 7분의 7, 100분의 100 이러면 1이어야지 5분의 3이 될 수가 없잖아. 근데 5분의 3이라는데 왜지? fa분의 fa가 무조건 1인가? 모를 수 있어. 왜? 만약에 fa가 뭐라면? 0이라면 뭔가 지랄지랄 있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 7분의 7이든 100분의 100이든 다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아, fa가 뭐면 되겠구만. 0이면 되겠구만. 됐음? 자, 그 순간 잘 보세요. fx가 a를 대입해서 0이라는 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야? 그렇지.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x-a, x-b라고 쓸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따라서 이제 대입해보면요. x-a가 다 있어가지고 약분할 수 있겠지? 약분해볼게. 뭐 남냐? x-의 b 플러스 1 분의 x-의 b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a를 대입을 해보시면 a-의 b 플러스의 1 분의 a-의 b 마이너스의 1이 되고 그게 5분의 3이다. 딱 만들어져 있지. a-b가 얼마면 돼? 4면 되겠다.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두 근의 차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fx를 이렇게 둔 순간 두 근이 a랑 b지. 그거의 차이가 그냥 나왔지. 그래서 정답은 그냥 4인 겁니다. 이렇게 인수 정리. 자,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각각 1인 2차식 fx와 3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방정식 fx = 0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러면 fx는 식을 세워놓자. fx는 x-알파에다가 x-의 베타다 이렇게 나올 거고 g는 모르는 상태. 그 다음 나 조건을 봅시다.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gx분의 fx 요게 베타분의 1이고 또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f분의 g가 얼마냐면 알파 마이너스 a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g라는 친구는 20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휴. 자 일단 보자. 지금 gx가 어떤 3차 함수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먼저 얘부터 한번 봅시다. 관찰해볼게. 분자 어디로 가요? 분자 0으로 가겠네. F알파니까. 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네. 왜 그렇지? 0분의 0꼴이었으니까 뭔가 다른 해프닝이 일어났겠구나. 그치? 분자가 0으로 가는 뒤 분수는 0이 아닌 베타분의 1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분모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함수 g가 인수 누구를 가졌다? 일단 x-알파라는 인수를 가졌겠네. 그쵸? 그 다음 얘도 한번 보자. 분모 분자 중에 먼저 누구를 관찰할 수 있지? 분모가 0으로 갔네. 근데 수렴했네? 그럼 즉시 분자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얘도 x-의 베타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 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지? 3차 함수래. 3차식이래. 얘를 볼까? 분모 어디로 갔어? 0으로 갔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G1이 0이라는 건 인수 누구를 갖고 있다? x-의 1을 갖고 있다. 오케이.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로 0으로 간다 등등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들을 확인했음. 근데 아직 알파 베타의 값을 모르는 건 실제로 이게 베타분의 1이다, 알파분의 2다, 20이다 뭐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이야. 당연히 해보러 가야지. 자, 초록색 쪽을 봅시다. 자, G분의 F 약분한 다음에 알파로 보내봐. 뭐만 남냐? 노란색만 남겠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만 남지. 그게 베타분의 1이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의 1이 베타구나. 일단 하나 해놓고. 그 다음 핑크색 쪽 보자. 이번엔 F분의 GI. 약분 어떻게든 조심해라잉. 자, F분의 G 하면 어떻게 돼? x-1만 남지. 거기다가 베타로 간다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의 1. 그게 알파 마이너스의 2.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베타 뭐 둘이 똑같은 정보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20쪽을 풀어봐야지. 자, 얘는 G 자리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x 마이너스 나눠주고 하면 뭐 돼?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이게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미지수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풀어봅시다. 1 마이너스 알파가 뭐요? 마이너스 베타인가?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베타 1 빼기 베타는 20이다. 그러면 베타가 두 개 나올 겁니다. 5이거나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이지? 양의 실근이랬네. 베타는 5겠고 베타가 5니까 알파는 6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36에다가 25를 더해서 61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8번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1인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은 0, g2는 0. 그러면 일단 하나씩 채워놓자. f라는 친구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를 가지고 있는 거고 두 개 정도 더 있겠다. 인수 모르겠고 g도 마찬가지로 x-2를 가지고 있을 거고 g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인수 하나 정도를 더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 두 극한값 이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미트 야 그냥 바로 가자. 첫 번째 보세요. gx분의 fx야. 근데 분모인 g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 말은 f2가 0이야. 근데 바꿔 말하면 인수 무엇을 갖는다는 뜻이야? x-2를 갖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나씩 채우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분모인 f2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g 얼마가 0이야? g1이 0이야. g1이 0이라는 건 g가 인수 뭐로 가고 있다? x-1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다조건 f분의 x가 3으로 갈 때 존재하지 않는다. 자, 분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분모가 빵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f 뭐가 빵이야? f3이 빵이야.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네. fx, gx가 모두 나왔으니까 f4, g4는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할게. 19번 건너뛰고 20번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배웠던 요거 활용하고 마무리하려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a 분의 fx-1 이게 f0 플러스 3이고 또 리미트 x가 a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갈 때 절대값 x-a의 제곱 분의 fx-1이 또다시 f의 제로 더하기 3으로 간다. 그때 f의 3a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아까 다 결론을 내렸던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 x가 살짝 반복해서 설명할게. x가 a보다 클 때 작을 때에 따라 요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풀릴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좌우극한이 뿔마가 다르면 수렴을 해야 하네? 안 해. 그렇다는 건 플러스여도 마이너스여도 같으려면 둘 다 뭐 해야 돼? 제로여야 되겠다. 그런 논리 때문에 여기가 얼마다? 얘가 0이다. 가 빨리 튀어나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는 야 분수인데 0으로 수렴했댄다. 그 말은 분자 쪽에 분모에 있는 인수가 더 많이 있었으니까 약분을 하고도 남았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fx-의 1이란 친구가 인수 누구를 몇 개 이상 가져야 될까? x-a를 2개 이상 가져야 돼.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이 밑에 식에다가 똑같이 적용해 볼게. 똑같이 f0 더하기 3 이 부분이 0인 건 방금도 확인했으니까 똑같고 인수 무엇을 몇 개 가져야 돼? fx-1이라는 친구가 인수 x-a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2개 이상 가져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봐. fx가 지금 몇 차 함수래? 3차 함수래. 3차 함수라는 건 인수를 최대 몇 개밖에 못 가져? 3개. 인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니까 3차 함수는 x축하고 많아봤자 3번밖에 못 만나. 근데 x 빼기 2개 가져야 되고 x 빼기 a 제곱을 2개 가져야 되면 얘네가 다르면 4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지. 얘네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같아야 돼요. 자, 그러니 a라는 친구하고 a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같아야 돼서 a는 뭐 또는 뭘까? 0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어느 쪽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번 쳐보자. A가 0은 아니다 이런 게 문제에선 딱히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fx-의 1이란 친구가 인수 x를 2개 이상 가져야 돼. 아니지, A가 0이니까 x라는 걸 2개 이상 가져야 돼. 그래서 x의 제곱이라는 걸 일단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k 뭐 또 다른 게 있겠지. 자, 그럼 미지수 k를 없애기 위해서 정보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놓친 거 있나? 여기서 f0은 마이너스의 3이라는 게 있었네. 자, 그래서 f의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x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4는 제로, 어라? 이상해졌습니다. 모순 발생이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자. a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a가 1이면 fx-의 1이란 친구가 뭐가 될 거냐면 인수 누구를 몇 개 가져야 돼? x-1을 2개 가져야 되니까 x-1의 제곱 x-의 k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f0은 마이너스의 3을 확인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보자. 좌변 마이너스 4는 우변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k k는 4였네. 따라서 하고 fx를 정리하면 k가 4니까 x-1의 제곱 x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넘어와야 돼. 그래서 플러스 1 하고 정리가 되겠다. f의 3의 1을 구하시오니까 a가 1인 상태니까 f의 3으로 마무리합시다. f의 3은 호잉 마이너스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됐나요? 오케이. 19번하고 21, 22는 지금 수업 시간에는 못 풀었으니까 밥 먹고 와서 한번 풀어보거나 다음 시간에 풀거나 한번 해봅시다.